이번 차시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와 날씨, 해수면 온도와 여름철 날씨, 그리고 해수면 온도와 겨울철 날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와 날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여름철 날씨와 겨울철 날씨에 대한 해수면 온도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해수면 온도와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날씨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날씨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날씨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태풍이 있겠죠? 해양 조건에 따라 태풍의 강도나 경로가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수증기의 증발이 바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 호우나 대설식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증기의 거대 공급원인 바다로 인해 다양한 기상 현상에 영향을 줄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양 조건 중에서 해수면 온도에 따른 날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해양 기상을 말한다면 너울, 폭풍 해일, 이한류, 적조 현상 등 여러 가지 해양 기상 현상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다양한 해양 기상을 다루진 않고 해수면 온도에 따라 대기가 어떤 영향을 받아 날씨를 변화시키는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가 혹시 몇 월인지 알고 있나요? 아무래도 대기의 온도와 비슷한 연변동을 생각한다면 1월에 가장 낮고 8월에 가장 높겠지만 해양 대기에 비열차가 있으니까 조금 지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비열차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의 최저 기온은 1월이 아니라 2월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대기의 최고 온도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형성되기 때문에 해수면의 최고 온도는 9월로 넘어가진 않고 8월에 나타난답니다. 또한 연료량의 차이와 난류 등의 차이로 동해가 서해보다 따뜻한 해수면 온도를 가집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실제로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정량적 수치를 기억하면 날씨를 예보할 때 오늘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지 낮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2월에 서해에서는 5도, 동해에서는 약 12도의 최저 해수면 온도가 나타나고 8월의 최고 온도는 약 25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해수면 온도면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에 접한 대기의 온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름철엔 대기가 해양보다 높은 기온을 가지고 겨울철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름철엔 대기에서 해양으로 열이 전달되고 겨울철에는 그 반대로 해양에서 대기로 열이 전달되겠네요? 네, 그걸 바로 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대류 불안정이 강해지기도 또 약해지기도 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열 교환과 함께 항상 해양은 대기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대기가 수증기 공급원과 접해 있다면 항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증기를 받게 돼요. 건조한 공기일수록 많이 받고 습한 공기일수록 적게 받겠죠. 그렇다면 건조한 공기가 해수면 위를 지날 때 해양으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받게 될 테니 대류 불안정이 강화돼서 구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겨울철에 나타나는 호수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의 함수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온도가 계절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와 여름철 날씨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호우입니다. 자, 여기는 2022년 8월 8일 해수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여름철, 특히 8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교수님께서 25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28도 이상으로 약 3도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온도는 3도 정도 상승했지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포화 수증기량에 의해 지표층 대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거의 15%에서 20%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철은 작은 온도 차이에 의해 수증기는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해수면 온도는 대기의 수증기를 더 증가시켜 대류온을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보할 때도 강수량을 조금 더 높게 반영해야겠죠. 다음은 앞서 우리 황석진 군이 말했던 태풍과의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 해수면 온도는 이 태풍이 더 발달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말씀하신 태풍 발달과 쇠퇴를 판단할 수 있는 혹시 기준 온도가 있을까요? 있죠. 물론 온도 외에 다른 조건들도 더 있겠지만 태풍의 발생 기준 온도가 26.5도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만약 더 낮아진다면 태풍이 더 이상 발달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우리 황 군이 얘기한 대로 온도 외에 여러 조건들이 고려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적도 지역과 우리나라 주변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관측과 연구들을 통해 해수면 온도가 약 28도 이상일 때 태풍이 더 발달하거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해수면 온도가 27도보다 낮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태풍이 약화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태풍의 발달과 약화는 꼭 해수면 온도가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일단 해수면 온도가 그 첫 번째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기억나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이라고 TV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2020년에 발생한 9호 태풍 마이삭이에요. 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창문에 신문지를 붙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세력이 강하다고 대비하라는 안내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그림에도 보이겠지만 태풍 경로상의 해수면 온도가 꽤 높아 보이죠? 약 29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달 때까지 약화되지 않고 강도가 유지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해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름철에 동해안에 에크만 펌핑이라고 하죠. 남풍이 불면서 용승류가 일어나 해수면이 갑자기 다른 지역보다 5도 이상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냉수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냉수대가 발달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포화가 되고 지명 가까이에서는 안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름철, 남풍, 그다음 에크만 펌핑, 냉수대. 동해안의 해무와 연결되네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를 잘 감시하면 이런 동해안 해무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매우 용이하겠죠. 이제 겨울철 날씨와의 관계를 한번 보죠. 겨울철에는 앞서 설명한 호수 효과가 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겨울에 북서풍이 불 때 해양의 기온이 높고 대기의 기온은 차가워 해수면에서 현열이 공급되고
대류운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해안에 대설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그리고 늦겨울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고기압 오른쪽 사면으로 북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북동풍이 동해를 지나면서 동해안의 대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열의 전달이 중요하다면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도 분석에 용이한 어떤 기준이 되는 온도차가 있을까요? 네, 있죠. 해수면 온도와 대기의 기온차를 해기차라고 해요. 주로 해수면 온도와 비교할 때 대기의 온도로 850 헥토파스칼 기온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준은 15도예요. 그러면 해기차가 15도 이상으로 분석될 때 대류운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해기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렇죠. 태풍의 발달과 소멸 경우와 비슷하게 해기차만으로 모든 강서를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해기차뿐만 아니라 풍속, 풍향, 그리고 얼마나 긴 거리를 바다 위로 지나왔는지를 나타내는 취주 거리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온도와 우리나라 여름철,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날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